안녕하세요. 아빠는 노무사TV 신동명 노무사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경이 좀 좋죠? 네, 그림도 있고. 여기는 이제 제가 같이 하는 회사인데요. 잠깐 룸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회의실을 빌려서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쌍꺼풀이 어떨 땐 있고 어떨 땐 없다, 재수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쌍꺼풀은 나이가 먹으면 눈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피곤하면 생겼다가 잠 잘 자고 그러면 또 없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비과세 수당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수당은 인건비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임금 중에 비과세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직원 입장에서는 세금이랑 사대보험료, 근로자 부담금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급이 240만 원인데 그 중에서 비과세 수당이 40만 원이 있다면 2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또 200만 원에 대해서 사대보험료를 내게 되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실수령액이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회사도 이득을 보죠. 왜냐하면 사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내는데 비과세 수당이 활용이 되면 그만큼 회사도 원래 240만 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사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200만 원만 내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비과세 수당이 어떤 거가 있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건 총 4가지입니다. 그래서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그다음 보육수당,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식대를 보면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식대로 지급받는 금액 중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그러니까 식사를 제공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사내식당이 있어서 식사를 제공받는다거나 아니면 식사를 회사에서 비용을 내서 법인카드로 항상 먹는다. 그렇게 하면 원칙적으로는 식사를 제공받는 분이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대를 부여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분 중에서 식대를 임금으로 받으시는 분 중에서 식대가 10만 원까지죠. 그래서 20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비과세는 식대 10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굳이 식대를 20만 원, 30만 원 부여하셔도 특별하게 법률적인 효과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보통 식대는 10만 원까지만 부과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의하실 점은 이제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요. 식사를 제공도 하고 사내식당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대를 부여를 하시다가 세무당국에서 야 너네 이거 비과세 받으면 안 되는 건데 왜 비용 처리했냐 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사내식당이 있는 분들은 식대를 비과세 처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가운전 보조금 또는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직원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차량의 소요 경비로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 요건이 본인 소유 차량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차를 타고 회사 업무에 쓴다 그러면 그거는 비과세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소유 차량을 가지고 회사의 업무에 이용을 하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실비 처리를 받는다거나 따로 별도의 비용을 받으면 비과세 처리가 안 되는 거고요.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회사의 업무에 쓰고 회사에서 따로 받는 게 없는 경우에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다만 이제 직원 명의가 아니더라도 부부 공동 명의까지는 인정이 되고요. 부모님이나 자녀분이나 이런 차는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보육수당입니다. 자녀 육아수당이라고 표현하도 하고 여러 가지 명칭이 있을 수 있고요.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만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수당은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이가 있는데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과세 수당은 이런 거죠. 월급을 기본급을 250만 원으로 하면 25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또 사대보험료를 내는데 기본급 240만 원, 보육수당 10만 원 하게 되면 240만 원에 대해서만
사대보험료와 세금을 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자녀가 어린아이가 3명이다. 그러면 3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냐, 비과세? 그렇진 않고요. 자녀와 숫자와 상관없이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부부가 혹시 같은 회사에 다녀요. 그러면 한 자녀에 대해서 각각 받을 수 있냐? 예, 그거는 각각 받을 수 있고요. 당연히 다른 회사면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보조비, 뭐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뭐 여러 가지 명칭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 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명목의 금액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고 그 기업부설 연구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구원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연구원들은 20만 원까지 연구보조비를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 수당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급이 한 300만 원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냥 기본급 300만 원으로 하게 되면 300만 원에 대해서 세금도 내야 되고 사대보험료도 내야 되고 회사도 마찬가지 300만 원. 그러면 거의 사대보험료는 한 20% 정도 나오는데 10%니까 회사도 30만 원에 대한 사대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고 근로자도 한 30만 원 내야 되는 거죠. 거기 또 세금도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분이 식대 10만 원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자기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시고 그래도 20만 원, 그 다음에 보육수당, 아이가 어려요. 그럼 또 10만 원. 근데 이분이 연구소에서 일을 해요. 그럼 20만 원. 그럼 총 60만 원. 그러니까 60만 원 정도의 비과세를 받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는 240만 원에 대한 세금과 사대보험료를 내게 되죠. 그러면 원래는 30만 원이 공제됐는데 24만 원만 공제가 되니까 월 수령액이 6만 원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고요. 회사는 6만 원을 덜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 수당은 잘 이용하게 되시면 회사 입장에서는 뭐 사대보험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한 명이 아니시고요. 뭐 10명, 20명, 뭐 100명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 액수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사를 다녀보면 식대는 웬만하면 거의 이용을 하고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보육수당 같은 경우는 조금 누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연구소가 있는데도 세금 혜택에만 신경을 쓰시고 인건비에서 또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요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런 분들, 요건에 맞는 분들을 찾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들어보시면 어떠세요? 근로자분들도 좋을 것 같고 회사도 좋을 것 같다 보니 욕심을 내셔서 안 되는데 제가 아까 하나하나 말씀드렸잖아요. 식대는 어떻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어떻고, 보육수당은 어떻고, 연구보조비는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요건에 안 맞는데, 뭐 괜찮겠지 하면서 막 이렇게 소위 말해서 막 다 때려둬요. 그래서 자가운전 보조비도 차 있든 없든 그냥 전 직원에 20만 원 다 넣고, 뭐, 연구소도 뭐 한 3명 등록돼 있는데 뭐 5명 넣고, 식대도 사내 식당인데 식대 다 넣고, 애도 막 중학교 다니는데 넣고, 막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특히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요. 자, 사대보험료가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다면 생각해 보시면 사대보험료를 걷는 입장에서 보면 덜 걷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통해서 비과세 요건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수당을 활용을 해서 사대보험료를 적게 납부를 한 사업장을 적발을 해서 적발 시점부터 3년까지 소급해서 그걸 일시에 부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렇게 해서 추징을 당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요건에 맞지 않게 욕심을 내서 하시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건에 맞는 것들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할 수 있는데 몰라서 또는 신경을 안 써서 사대보험료를 많이 부과받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좀 이런 걸 체크를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통 이런 것들은 세무사가 뭐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세무사 분들이 이제 바쁘다 보면 이 회사 개별 그 사업장을 모두 다 파악하고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담당자분이나 사장님들이 직접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세무사들이랑 얘기를 해보시고 또 빠진 거 없는지
챙겨서 이 4대 보험료, 4대 비과세 관련된 수당을 활용을 하셔서 인건비 절감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이걸 찍었으니까요. 한번 우리 임금대장 딱 펼쳐보시고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